생각보다 자력이 이쪽에서 만져봐도 이 링이 만져지지가 않아요. 모서리 부분이 좀 날카롭게 되어 있는 이런 마감은 좀 아니다 싶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약한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갤럭시 S24 맥세이프 투명 케이스들을 준비해봤고요.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제품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제품들이 어떤 점이 좀 다르고 어떤 부분이 별로이고 좋은지 이런 것들을 오늘 알려드릴 거니까요. 갤럭시 S24 구매하셨다면 집중해야겠죠. 자, 그리고 저희가 갤럭시 S24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참여하시는 방법은 하단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4가지의 맥세이프 케이스를 가져왔는데요. 그동안 리뷰가 많았던 제품들 위주로 가져왔습니다. 갤럭시인데 맥세이프라고 하니까 좀 아이러니한데 어쨌든 여기에 있는 모든 제품에는 자력을 이용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신지모루 에어클로 마그네틱 케이스입니다. 포장은 이렇게 비닐로 되어서 오고요. 케이스를 빼보면 별다른 필름 같은 건 붙어있지 않았고요. 그냥 이 상태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옵니다. 케이스를 보면 뒷면은 PC 소재로 되어 있고요. 옆면은 TPU 소재로 되어 있어요. 후면을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도트 처리가 되어 있는 게 보이죠? 이런 게 이제 변색이나 유막 방지 이런 역할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좀 얇은 케이스고요. 상단의 두께를 측정해 보면 약 11.9mm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하얀색으로 마그네틱 링이 들어가 있는데 안쪽에서 이걸 만져보면 그대로 좀 느껴집니다. 자, 여기에 마그네틱 뷰어를 이렇게 대보면 자석이 들어간 게 보이죠? 이 하얀색 모양 그대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케이스를 끼워 볼게요. 케이스를 끼우면 이런 모습이고요. 핏감은 상당히 좀 괜찮네요. 얇아서 그런지 그립감도 좋고 옆면에 버튼도 좀 알맞게 위치가 되어 있어서 누르기도 쉬웠어요. 하단을 보면 포트와 S펜 쪽도 위치에 맞게 잘 뚫려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를 보면 거의 단차가 없는 모습인데 렌즈와 비슷한 높이로 되어 있어요. 카메라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보기에는 좋지만 보호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그네틱이 얼마나 잘 붙는지 이걸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건데 제가 이 200g이 좀 넘는 맥세이프 충전기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붙여보면은 상당히 좀 잘 붙었고요.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자력이 강했는데 이 정도면 그립톡 같은 여러가지 액세서리들 있죠? 그런 걸 붙여도 안심하고 사용해도 될 정도였어요. 두 번째는 링케에서 나온 퓨전 마그네틱 클리어 케이스예요. 이거는 17,000원대에 구매를 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깥쪽에도 보호 필름이 붙어 있고요. 안쪽에도 보호 필름이 붙어 있네요. 보호 필름은 모서리 부분을 살살살 긁어서 떼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좀 번거롭습니다. 잘 안 떼져요. 이제부터 좀 살펴보면 후면은 단단한 PC 소재로 되어 있고 옆면은 TPU로 되어 있어요. 이 제품은 신지모루와는 좀 다르게 후면에는 도트 처리가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그네틱 링도 이렇게 있는 모습인데 좀 특이한 건 이 제품은 안쪽에서 만져봐도 이 링이 만져지지가 않아요. 마그네틱 링 자체를 중간에 넣는 방식으로 마감을 했는데 상당히 좀 매끈매끈해서 이런 부분이 좀 마음에 들었어요. 마그네틱 뷰어로 이렇게 대보면 자석이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두께도 한번 재보면 상단 부분 기준 약 12.2mm 정도 나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신지모루보다는 조금 더 두꺼운 두께를 가졌어요. 그리고 무게도 직접 재봤는데요. 34g이 나왔어요. 자, 이제 제품을 끼워보면 이렇게 잘 맞는 모습이고 핏감은 전체적으로 좀 괜찮았습니다. 상단에 있는 마이크와 벤투홀 모두 위치에 맞게 구멍이 잘 뚫려 있고요. 옆면에 버튼도 잘 눌리는 편이었고요. 그리고 옆면에 이렇게 링케 각인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투명하게 되어 있어서 티가 별로 안 나더라고요. 사실 케이스 회사 로고가 너무 티가 나게 들어가 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건 딱 제 취향에 맞았습니다. 카메라 쪽도 보면 렌즈와 이것도 거의 높이가 비슷한 모습인데 사실 이 정도면 렌즈 보호는 크게 좀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이고요. 반면에 화면 쪽은 약간 케이스가 좀 더 높아서 보호는 조금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강화 유리는 붙이는 게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그네틱 자력도 보면 이렇게 좀 잘 붙어 있죠? 근데 이게 자력의 강도로만 본다면 신지모루보다는 약간 약한 편이긴 한데 그래도 뭐 그립톡이나 액세서리를 붙이기에는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KMAX에서 나온 맥세이프 클리어핏 케이스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세트로 구매를 해서 16,000원대에 구매를 했는데 이제 케이스만 구매를 하면은 12,000원대에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제품을 열어보면 제가 세트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카메라 렌즈 프로텍터도 같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보호 필름이 붙어져 있고요. 이것도 모서리 부분부터 살살살 떼야 됩니다. 살짝 좀 번거로웠어요. 이렇게 필름을 다 제거하고 제품을 좀 살펴봤는데 뭔가 좀 이상했어요. 알 수 없는 스크래치들이
이렇게 막 있는데 이건 뭐가 좀 묻은 건가 하고 좀 닦아봤는데 다행히도 깨끗하게 닦이더라고요.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새 제품인데 이렇게 오니까 기분은 썩 좋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제품을 더 살펴보면 후면은 PC 소재로 되어 있고요, 옆면은 TPU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두께를 재보면 약 11.6mm 정도 나오는데 앞서 보여드린 케이스보다는 조금 더 얇은 두께를 가지고 있어요. 무게도 재보니까 31g이 나왔어요. 이것도 이제 앞서 보여드린 제품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무게죠. 그리고 이렇게 마그네틱 링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뭔가 마감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렇게 막 깔끔한 마감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마그네틱 뷰어로 보면은 이 마그네틱은 이런 모습으로 들어가 있고요. 제품을 좀 더 보면서 아쉬웠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모서리 쪽이었어요. 뭔가 좀 날카로운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게 제대로 좀 마무리가 안 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감이 좀 전체적으로 아쉽다, 뭐 이렇게 좀 느껴졌고요. 이제 제품을 끼워보면 이런 모습이에요. 확실히 좀 얇은 케이스라서 그런지 핏감이나 그립감은 상당히 좋습니다. 하단의 포트와 스피커, S펜 쪽도 알맞게 뚫려 있고요. 카메라 쪽을 보면은 조금 높게 올라와 있는데 렌즈 보호는 괜찮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화면 쪽도 보면은 약간 좀 높은 높이라서 살짝은 보호가 될 것 같은 그런 제품이긴 한데 역시나 강화 유리는 필수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력도 한번 보면 이거는 좀 잘 떨어지는데요? 한번 더 해볼게요. 그래도 좀 쉽게 떨어지네. 아무튼 자력은 살짝 좀 부족해 보이네요. 이 정도면 액세서리 붙이기에는 살짝 불안한 느낌인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케이스는 슈피겐에서 나온 투명 맥세이프 메탈링 케이스입니다. 이 제품은 배송비 포함해서 25,000원 정도에 구매를 했는데 오늘 가져온 제품 중에서 가장 비싼 제품이에요. 포장은 이렇게 되어서 오고요. 이제 한번 꺼내볼게요. 이 제품도 역시 보호 필름이 붙어서 오는데 앞서 보여드린 제품과는 다르게 아주 떼기 쉽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다른 제품들은 필름 벗기는 게 좀 번거로웠는데 이건 이렇게 잡고 떼기만 하면 되니까 아주 편하더라고요. 제품을 보면 일단 다른 제품보다는 뭔가 좀 더 단단해 보이고요. 이 제품도 역시 뒷면은 PC 소재, 옆면은 TPU로 되어 있습니다. 두께를 재보면 약 13mm 정도 나왔고요. 무게는 45g 정도 나왔어요. 다른 제품보다는 조금 더 두껍고 무게도 한 10g 정도 무거운 케이스예요. 후면에는 이렇게 맥세이프 링이 들어가 있는데 안쪽에서도 만져지지 않게 중간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이거는 다른 제품과는 다르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마그네틱 링이 아닙니다. 메탈 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마그네틱 뷰어로 대보면 보이는 게 딱히 없죠. 이게 메탈이라서 자력이 어떨지 좀 궁금한데 일단 한번 끼워볼게요. 제품을 끼워보면 이런 모습이고요. 확실히 다른 제품보다는 그립감이 좀 두툼한 편이에요. 이런 두툼한 그립감은 호불호가 좀 갈리겠지만 그만큼 충격은 좀 잘 흡수해주겠죠. 옆면을 보면 이렇게 버튼은 잘 눌리고요. 하단도 이렇게 알맞게 홀들이 뚫려 있습니다. S펜을 빼고 넣는 것도 수월한 편이고요. 카메라 쪽을 보면 링케 케이스처럼 렌즈마다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걸 자세히 보면 케이스가 약간 더 올라와 있어요. 렌즈 보호가 뭐 엄청 잘 될 것 같지는 않지만 링케보다는 조금 더 보호력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화면 쪽도 보면 케이스가 약간 더 올라와 있는데 뭐 이런 게 화면을 좀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겠죠. 제가 이 제품은 마그네틱이 아닌 메탈링으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한번 충전기를 붙여볼게요. 생각보다 자력이 너무 약한데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너무 잘 떨어지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면 자력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솔직히 이렇게 약한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뭐 그립톡 같은 액세서리를 붙인다고 생각하면 어느 순간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거는 뭘 붙이고 다니기에는 많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케이스 자체의 빌드 퀄리티는 상당히 좋은데 이 자력이 너무 아쉽네요.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신지모로 케이스는 일단 얇고요. 자력이 이 중에서 제일 강한 케이스였어요. 다만 아쉬운 건 카메라 렌즈와 디스플레이 쪽 보호였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좀 얇은 맥세이프 케이스를 찾으신다면 이 신지모로 케이스가 적합할 것 같아요. 링케는 오늘 가져온 제품 중에서 내가 쓸 걸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이 링케를 고를 것 같아요. 완성도도 괜찮았고 자력은 신지모로보다는 좀 약하긴 했지만 사용하기에는 충분했어요. 전체적으로 좀 무난하게 대부분의 니즈를 좀 충족시켜주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K-Max는 우선 제품의 완성도는 이 중에서 가장 떨어지는 케이스였어요. 물론 가장 얇고 가볍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력도 사실 충분하지 않았고 모서리 부분이 좀 날카롭게 되어 있는 이런 마감은 좀 아니다 싶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제품을 추천드리기에는 다소 좀 어렵네요. 슈피겐 케이스는 우선 포장 상태가 제일 훌륭했고요. 제품의 완성도는 이 중에서 제일 좋았습니다. 어느 정도 보호력도 잘 갖춰진 케이스였어요. 다만 너무 아쉬운 건 바로 자력이었습니다. 사실 맥세이프 케이스는 이걸 이용해서 거치도 하고 액세서리도 붙이고 뭐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건데
이건 자력이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거의 폼으로 달려있는 수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맥세이프 케이스의 의미가 자력에 달려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케이스는 마그네틱 케이스로 사용하기에는 살짝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론을 좀 내드리면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잘 갖춘 제품은 링케였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가격이 좀 저렴한 제품을 찾으신다면 신지모로가 적합해 보였습니다. K맥스와 신지모로가 가격이 좀 비슷하긴 한데 제 기준에서는 신지모로 케이스의 품질이 좀 더 좋았어요. 그리고 슈픽에는 가장 비싼 만큼 케이스 자체의 빌드 퀄리티가 제일 좋았어요. 그렇지만 자력이 이렇게 약하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사실상 마그네틱 케이스로 사용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 케이스였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맥세이프 케이스들을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벤트 참여도 잊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엄준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